한약재 감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약 7년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후박은 본초의 최고 오래된 서적인 신롱 본초경에 기록된 약재입니다. 약용 부위는 수피고요, 콜텍스고요. 마그노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의 수피를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박의 약성과는 고온하고 종만증을 없앤다, 담기 혹은 설사 이질에는 급히 사용해야지 느슨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약성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의 연유는 그 껍질이 두껍고 그 목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후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박의 공정서에 기재된 그 기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박은 목란과에 속하는 낙엽금명의 후박 종류의 숲입니다. 후박 종류를 공정서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 3종입니다. 3종인데 후박,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라는 종류하고요. 요엽 후박, 잎이 움푹 패이기 때문에 요엽 후박입니다. 요거는 유엽 후박의 변종입니다. 버라이티 빌로바 종류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당 후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목련의 숲이 마그노리아 오보바타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후박이라고 하는 이 3종이 후박의 기원종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글명 후박나무요. 한글명 후박나무가 오랫동안 한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름을 등록을 하기를 한후박 이렇게 등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토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후박의 약효로서의 한글명 후박나무는 정품이 아닙니다. 산지는 후박, 후박과 요여후박, 아까 후박의 변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그노리아 오피시널스 빌러바, 요건 중국의 화중, 서남, 서북에 주로 호북, 호남, 사천 이런 쪽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일본 목련, 우리 일후박이라고 하는 거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고루 분포하고요. 기타 이제 한글명 후박나무예요. 한글명 후박나무는 머실러스 덤벌지, 그래서 학명에서 보면은 알겠지만 마그누리하고 머실러스 종류이기 때문에 완전히 식물 종류가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고루 분포하는 대표적인 해안가 식물입니다. 해안가 식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의 중간산 지역, 전라남도 신안 등등을 비롯해서 해안가에 보면은 많이 심어져 있는, 많이 자생하는 그런 식물이 한글명 후박입니다. 정품 후박과 위품 후박에 대한 약효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정서에서는 후박, 요엽 후박, 또 일본 후박까지를 공정서의 정품 후박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효를 보면은 여기는 방향성 화습약입니다. 그래서 건이 정장시키는 우리 전통적인 방향성 화습약에 등록된 후박이 되겠습니다. 한글명 후박, 위품 후박의 경우에는 이기약입니다. 순기 활렬 효능을 나타내고, 따라서 우리가 후박으로 사용하는 방향성 화습의 기준으로는 위품 후박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연상태의 감별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후박은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고요. 여기 잎끝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잎끝이 뾰족합니다. 후박이고요. 꽃이 피고요. 자, 요엽 후박입니다. 요엽 후박의 특징은 이와 같이 끝이 움푹 들어가 있는 요엽 후박입니다.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 빌로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박과 요엽 후박은 중국의 동일 지역에서 같이 자생 혹은 재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들어서 동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생 재배되는 관계로 혼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요엽인데 동일 식물인데 여기는 끝이 뾰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 식물에서 채취를 했지만 이렇게 움푹 들어간 요엽이 있고요, 뾰족한 거가 있고, 그래서
식물 상태에서 후박과 유효 후박은 분류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구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현재 조건에서의 상태를 우석대학교 하리과대학 본초학 교실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는 그게 공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번 목련입니다. 1번 목련은 말 그대로 오보바타고요. 잎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둥글고 꽃이 그렇습니다.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품인 한글명 후박입니다. 한글명 후박은 해안가 식물의 특징답게 잎이요. 좀 두껍고요. 납질로 해서 반들반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꽃이 보면은 원추화수로 꽃 자체가 황록색이고요. 대표적으로 원추화수죠. 원추화수이기 때문에 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열매도 보면 장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장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진은 제주도 중간산 지역에서 토호박을 채취하는 장면입니다.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요.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는 당호박의 경우에는 잎끝이 뾰족한 것이 없냐, 뾰족한 것이 있냐를 갖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서상에 일본 후박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자면은 꽃이 백색이냐, 꽃이 황백색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꽃과 잎이 동시에 피냐, 잎이 닿은 다음에 꽃이 피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꽃이 피었을 때 꽃 색깔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품인 한글명 후박의 경우에는 꽃이 황록색으로 원추화수로 액성하고 열매는 장과이기 때문에 식물 상태에서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재 상태의 이제 감별포입니다. 우리가 약재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기원종이 있고요. 위품 후박, 우리 한글명 토호박을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호도나무에 수피가 후박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종 정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약효 부분이 있잖아요. 약효에서 가장 효력이 좋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당후박에 관계된 것은 기준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은 칼로 긁었을 때 기름층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 공정서상에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와 오피시나 빌로바가 공정서상에 되어 있고요. 여기 1후박이 같이 세 가지가 공정서에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효면에서 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당호박의 경우는 유성이 뚜렷한 반면에 1후박은 칼로 긁어도 유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재 두 번째는 약재 표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약재 표면을 보면 약재 표면이 회자색을 나타내고요. 1번 목련 1후박 같은 경우는 회백색을 나타내고 색깔의 차이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품인 한글명 후박나무와 호두나무는 당연히 절단면에 유성이 없습니다. 유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이품인 한글명 후박나무는 색깔이 회양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성 여부를 가지고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겉에 나타나는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랐을 때의 섬유성 등등을 하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품 후박에 대한 접근하는 것은 정품 후박에 대한 뚜렷한 기준점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뒤에 위품은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품 후박인 후박과 요여 후박, 약재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채취한 다음에 과정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 조건에서 자생하는 걸 껍질을 벗겨 가지고요. 껍질에 있는 그 조피를 긁어서 제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땅에다 묻고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2, 3일 동안 놓아두게 되죠. 덮기고 나면은 겉에 보면은 우리 사우나에서 목욕한 다음에
피부에 그 땀방울이 맺혀 있듯이 2, 3일 지나면 여기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방 불온에서 발한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발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쳐서 그다음에 포장해 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박과 유효 후박의 껍질을 벗기기 전에 조피를 제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먼저 안쪽 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쪽면에 보면은 이렇게 안쪽면에 보면은 자갈색을 띠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자갈색은 이게 유층입니다. 기름층입니다. 이 자갈색 부분이 많은 거일수록 상품에 속합니다. 좋은 겁니다. 자, 껍질을 조피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에 코르크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피공이 지금 보이죠. 피공이 보이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생선 껍질과 같이 인편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피를 제거하기 전에 후박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조피를 제거한 이 모습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전형생약을 약으로 봤을 때요. 먼저 여기 보면은 비록 겉에 코르크층 조피를 제거했습니다만은 피공이 있었던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공이 있던 흔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쪽에 유층의 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크기가 작은 거를 아마 이러이러한 유통되는 약재 등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쪽에 이렇게 유층이 있냐 없냐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건조 과정에서 한쪽으로 말려 있는 거, 쌍통으로 말려 있는 거 종류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가 요 모습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박은 이 단면에 보게 되면은 기름층 있는 색깔 부분하고 없는 층 부분하고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기름층 부분이 많은 거일수록 상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후박의 최고의 상품은 자유후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색깔을 띠면서 기름층이 있는 거죠. 이거는 크고 그렇지만은 기름층이 없잖아요. 이거는 연수가 오래된 기름층이 거의 연수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껍질이 두껍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거가 아니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재 종류 중에는 보면은 몸통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잔 가지 부분도 있죠. 그런 거는 매우 얇은 단통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기름층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원래 뿌리 껍질을 금박이라고 가지고 약재로 사용이 되고 중국 시장에서 보면 유통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적합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구분을 하자면은 이게 당내장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그 가지 껍질을 채취해서 지금 후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작지요. 단면 모습을 보게 되면 단면에 기름층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후박입니다. 1번 목련 일후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징 계기가 칼로 긁어도 유성이 없습니다. 바깥면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 붉은 고시로 된 거 밑줄 친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재 상태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목련 모습입니다. 자, 채취 상태의 모습이고 이거가 실제 유통되는 약재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걸 확대를 해놓고 보면 단면에 보면 유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안쪽면을 봐요. 안쪽면에도 자갈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황백색을 나타내면서 황갈색을 나타내면서 기름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일후박하고 원당후박하고는 자연 조건에서 약재 상태에서 구분이 용이합니다. 네, 위풍후박나무에 대한 내용인데 정풍후박과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 후박의 위품이 됩니다. 후박이 되는데 이게 결정적인 거는 유성이 원래 없고요. 겉에 색깔이 완전히 회양색이기 때문에
육안상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향기나 맛이 보면은요, 후박이 갖고 있는 매운맛 이런 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명 후박의 위풍 후박에 대한 채취입니다. 채취를 하고요. 채취한 거를 이제 우리는 아마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 모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단면에 보면 유충이 전혀 없습니다. 안쪽에도 보면 유충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겉에 색깔하고 유충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호두나무의 수피가 후박으로 혼입돼서 사용됐던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름층도 없지요. 단면도 백색으로 섬유성을 나타내고 그것도 회백색이고, 그래서 요 내용만 놓고 봐서는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약재로 유통되는 거는 보면요, 이걸 가지고 훈증을 했습니다. 훈증을 하게 되면 단면이 다망색으로 변해서 얼핏 보면 후박하고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훈증하기 전에 원 호두나무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는데, 이제 이게 훈증 처리한 겁니다. 훈증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색깔을 띠면서 얼핏 봐서 후박하고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단면을 보면은 단면이 확실히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봤던 후박 종류에 비해서 단면이 일단 층층을 나타내게 되고, 백색 혹은 회백색의 층층이 모양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를 훈증 처리한 거는 단면 모습을 보고서 구분하는 것가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박의 약재 형태의 호두나무 위품까지 포함해서요, 검색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인 기호는 유성입니다. 유성이 맞냐 정냐 등등등을 해가지고 없냐에서 해가지고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표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회자색이냐 회백색이냐 회양색이냐가 두 번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에 섬유성이 적냐 맞냐 이렇게 하고,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단면에 아까 층층 구조를 나타내는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품과 이품에 대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품이라고 하는 소위 마그노리아 오피시날리스, 마그노리아 오피시날스파 빌로바의 정품은 칼로 긁으면 유성을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 모양을, 자색깔로 기름층 있는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기준으로 껍질이 두껍고, 두꺼운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수가 오래된 것도 두껍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유성이 많아야 됩니다. 안쪽 면이 자종색을 띠고 향기가 진하고 매운 거를 정품으로 하면 됩니다. 일본 목련은 비록 공정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대용품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은 성분 기준으로 해서 일본 목련이 일후박이 훨씬 당후박보다 효력이 좋다고 하는 일부 그런 실험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당후박이 정품이고 일본 목련 일후박은 대용품 정도로. 그런데 그의 특징은 보면 칼로 긁어도 유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바깥면이 회백색입니다. 한글명 후박이 한글명 후박 위품이죠. 당연히 유성을 나타내지 않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후박의 특유한 향기 및 매운맛이 없습니다. 그게 정품과의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박 약재의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포라메디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후박에 대한 전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